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17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이제 디자인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디자인보법 살펴본 걸 가지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보법 문제풀이는 교재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요. 디자인보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디자인의 보호, 2번이 디자인의 이용 도모, 3번이 디자인의 창작 장려, 4번이 실용적인 고안의 보호, 5번이 산업발전의 이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보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실용적인 고안의 보호죠. 실용적인 고안의 보호는 이제 실용신안법상 목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디자인의 보호라든지 디자인의 이용, 디자인의 창작 장려, 산업발전의 이바지 이것은 디자인보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이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1번 보면 물품으로서 성립할 것, 물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형태성이죠. 이것도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시각을 통한 것일 것, 시각성, 이것도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고요.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도 심미성, 이것도 이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요 네 가지는 이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되지 않았을 것, 이것은 이제 신규성인데요. 신규성은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등록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물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제 디자인을 보호하는 거고 이런 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물품성을 묻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그 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보지 않는 거죠. 1번이 향수액인데 이 향수액이 이제 당연히 물품이 아니죠. 이 향수액은 이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물품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향수가 통째로 담겨 있는 그런 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성으로 보지만 이 향수액 자체는 액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닌 거죠. 각설탕, 설탕 자체는 물품으로 보지 않지만 이런 고형화되어 있는,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각설탕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보고요. 브라보콘은 당연히 물품이고, 책상도 물품이고, 조립식 화장실도 본래는 이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조립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인정하는 게 이제 심사 기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다음 보기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그래서 디자인이라 하면 이 문제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구 중에서 빠진 부분을 보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물품성이 있고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해서 이제 형태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시각을 통하여 그래서 시각성이 있어야 되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심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 안의 내용은요, 3번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성이 있는 것만이 이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법상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면 디자인은 물품성과 형태성을 갖춰야 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뿐만 아니라 시각성, 심미성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파리 조약에 의하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틀린 문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내자와 제외자가 있는데 제내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즉 그 외국인의 권리 능력, 제외자인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 대한 반대 해석상 제내자인 경우에는 이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요. 제외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의 권리 능력에서 이제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이제 틀린 지문, 즉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부분 디자인도 보호를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부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품이라고 이제 물품이 될 수가 없지만, 부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포함된 물품을 가지고 이제 부분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부분 디자인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디자인은 시각성과 심미성을 갖춰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바로 비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모방이 쉽고 유행을 빨리 타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등록을 받고 나서 이게 이제 등록공고가 됐을 때 그 디자인을 누군가가 모방하고 나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가 준비될 수 있을 동안, 즉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비밀 디자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면 디자인보호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이제 유사 디자인 제도인데 이제 현행법상 유사 디자인 제도가 있고 2014년 7월 1일자는 이제 관련 디자인 제도라고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사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이 유사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에 합체되는 게 이제 유사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또 권리 범위와 관련돼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 디자인 제도는 이제 관련 디자인으로 바꿔서 이제 독자적으로 권리가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 디자인에 합체되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관련 디자인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유사 디자인 제도가 있는 거고 부분 디자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면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선으로 표시하고 만약에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이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1.3선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구성 물품 각자도 출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구성 물품이 모아진 한 벌, 예를 들면 뭐 끼경 용구 세트라든지 라이트하고 잿더리, 뭐 담배값 케이스가 이제 같이 들어있는 그런 끼경 용구 세트를 이제 각자 구성 물품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한 벌 물품으로 이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 창작 가능한 경우, 요거인 경우는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심사 등록 제도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2014년 7월 1일자로 이걸 가지고 일부 심사 등록 출원 제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이 현행법상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형식적 요건 두 개를 빼놓은 나머지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이의시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걸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이의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우선권 제도는 이제 그 디자인보호법에서 없습니다. 조야 우선권이 있는데 국내 우선권 제도는 없죠. 이런 국내 우선권 제도는 이제 특허에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서 정답은 5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한다. 예, 맞는 문장이 되어 있죠. 디자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정 등록에서 발생합니다. 즉 심사관이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등본을 송달하고 출원인은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설정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디자인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맞는 거죠. 특허인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시작해 설정 등록일로부터 그 권리가 발생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디자인보호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자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이때는 존속기간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특허와 마찬가지로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부터 20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로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맞는 편이 되겠고요. 3번은 디자인권은 등록 결정이 있으면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설정 등록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디자인권, 즉 설정 등록이 된 그런 디자인권인 경우에 3년 이후, 즉 4년 차부터는 이제 등록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등록료는 전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전년도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6개월 추가 납부 기간이 있고 만약에 6개월 추가 납부 기간도 기간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원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소급소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면 기본 디자인과 그 권리가 합체되어 기본 디자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유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받게 되면 기본 디자인에 합체되기 때문에 존속기간도 그 기본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만료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설명했듯이 관련 디자인으로 이제 개정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관련 디자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좀 다르게 되겠죠. 이제 독자적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5번 출원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한 디자인권자만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고 통산시권 및 전용시권 설정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그래서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에 그 디자인에 대한 통상시권이라든지 전용시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비밀 디자인 제도를 두어 설정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서 비밀로 그 디자인을 비밀로 앞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은 됐는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방이 쉽고 유행을 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 디자인 제도를 두고 있어서 비밀 디자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이죠. 3년 동안 등록 공고, 서술적 사항만 공고를 하고 나머지 그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하지 않도록 비밀로 하도록 하는 게 바로 비밀 디자인 제도죠. 그래서 이러한 비밀로 할 수 있는 기간은요 3년이다. 물론 3년을 청구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3년에서 2년으로 이제 감축할 수도 있고 2년을 청구한 다음에 좀 준비 안 돼서 3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가능합니다. 다만 맥시멈 3년까지만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부분 디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1번 보면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도 디자인임을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독립해서 거래될 수 없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분 디자인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지문은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부분 디자인에 대한 물품은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물품, 즉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체물로서 그 자체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부분 디자인이 포함된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자체적으로 독립 거래 대상이 되는 그런
물품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이 물품의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러한 부분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은 당연히 독립거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거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거고 9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면 물품 전체 중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의 형태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부분 디자인은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디자인이 되는 거죠. 4번 물품과 분리된 모양만으로는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형태 중에서 반드시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지 형상이 없는 그러한 모양이라든지 모양만이라든지 색채만이라든지 모양 색채 이것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4번 지문은 모양만으로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벌 물품 디자인에 그 부분 디자인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벌 물품은 이제 구성 물품이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한벌 물품인 거죠. 이런 구성 물품을 부분 디자인으로 해서 이제 출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벌 물품 디자인에 부분 디자인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공업상 이용 가능성 예 맞는 표현이죠.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고 이제 디자인은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창작의 비용이성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창작성 또는 창작 비용이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것도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곤란성, 4번의 구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곤란성과 구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 비용이성의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5번 같은 경우 진보성 그런데 이게 이제 디자인법상 등록 요건이 아닌 거죠. 특허라든지 실용실안에서는 이제 진보성이라고 해서 진보성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보성과 대응되는 개념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제 창작 비용이성,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곤란성, 구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번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요건이 아닌 것은 5번 진보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공기관의 표장, 이것도 이제 부등록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국가 원수의 초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외국의 국기, 이것도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거고,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 이것도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커피잔의 손잡이, 이건 등록이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디자인은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디자인 등록 출원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1디자인 1출원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1디자인 1디자인 등록 출원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20 이내의 디자인을 1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심사 등록 출원인 경우에 유사한 디자인은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디자인 등록 출원 절차에서 출원의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원의 분할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출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즉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원한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제한 하에서 보정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정제도도 인정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보정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를 병행하여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나라 심사등록 출원 제도와 이제 무심사 등록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무심사 등록 출원 같은 경우에는 공업사 이용 가능성하고 창작 비용이성 중에서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 창작한 경우를 이제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심사를 하지 않겠죠. 실체적인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심사 제도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심사 등록 제도라고 이제 바뀐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행의 디자인보법에서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를 병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소멸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있는데 1번 보면 디자인권의 포기, 이거는 이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거죠. 자, 디자인권의 포기는 디자인권자가 포기서를 제출하면 이제 포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권의 포기는 디자인권의 소멸사유가 됩니다. 2번 디자인권의 무효, 무효 심판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거죠. 소급 소멸되기도 하고 이제 장래에서 이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권의 무효는 무효 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이 되면 디자인권은 소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록료를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경우에도 디자인권이 소멸됩니다. 즉 4년분 이후는 4년차부터는 이제 전년도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년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을 주고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에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소급 소멸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도 이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데 일반적인 재산권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다. 예를 들면 직계 비속이라든지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이제 그 사촌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재산권 같은 경우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처럼 이런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의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즉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디자인권 소멸됩니다. 5번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10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소멸되는 거 아니죠. 디자인권에 대한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디자인권의 침해에 민사적 구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민사적 구제와 이제 형사적 구제가 있는데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 방법으로는 이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죄를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디자인권의 침해죄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고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사적 구제 방법을 한번 보면은 1번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적 구제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침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게 손해배상 청구고요. 2번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요거는 당연히 이제 현재 또는 이제 장래에 침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사적 구제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3번 디자인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권. 요거는 이제 민사적 구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는 상답이 3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전부 다 민사적 구제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에 대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는 민사적 구제 방법이라고 이제 보지는 않죠. 다음으로 이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보법상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돼 있죠. 통상시식권 허여심판, 디자인보법상 존재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권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얻어야 되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통상시식권 허여심판이라고 하는 강제 실시권에 의해서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상시식권 허여심판은 디자인보법상 존재하는 심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권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법상 존재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3번 등록 거절 결정 및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취소 결정 불복 심판은 디자인보법상 무심사 등록 출원과 관련돼서만 존재하는 거죠. 즉 무심사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심사하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하고 창작비 용이성 중에서 국내 주지 형태로부터 용이 창작 가능한 경우 요거는 심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무신사 등록처인 경우는 이제 등록이 되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등록된 경우에 이 무신사 등록이 등록되면 이의시청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시청에 대해서 이의결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이의시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는 취소결정, 등록 취소결정을 하고, 이러한 등록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상 무신사 등록 출원과 관련돼서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한 그런 불복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 심판. 요거는 이제 특허법에 있는 거지 디자인보호법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록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약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승인을 얻어야지 실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고, 이러한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에 의해서 이제 연장된 게 이제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존속기간 연장 등록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존속기간 연장하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 심판 자체도 이제 없습니다. 다음으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제 디자인보호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그런 심판이죠. 이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디자인권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자의 실시에, 침해자의 행위에 미친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고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이제 실시자가 자기가 실시하는 게 디자인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두 가지가 있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디자인보호법상 인정되는 그런 심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돼서 이제 모든 걸 다 마쳤습니다. 정리까지 다 마쳤는데, 다음 강부터는 상표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